안녕하십니까. 토론경남 진행의 송지원입니다. 서울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반면 경남 지역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경남에서 미분양 주택의 실태와 정부의 대책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 강정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기찬 전문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서베이 이영래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먼저 관련 영상 보신 다음에 세 분과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지가 밀집한 바다 인근에 들어선 700여 세대 아파트입니다. 준공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지난 1월 말 기준 140세대가 여전히 미분양 상태입니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경남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2천여 가구를 훌쩍 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만 2천여 가구, 11년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특히 경남을 포함해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등 영남권이 전체의 46% 이상을 차지합니다. 최근 1년 새 집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 5곳 가운데 4곳이 영남권, 거제는 하락률이 7.2%로 가장 컸습니다. 반면 집값 상승률이 높은 5곳은 모두 서울과 과천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주택 공급 증가에다 경기 불황, 인구 감소로 인해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든 게 미분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매수 심리가 살아난다고 해도 지방의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이 커지기 때문인데 매수 심리가 서울로 쏠릴 수 있습니다. 서울 외 거주자들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비율은 지난해 기준 21.5%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논의를 계기로 다시 시작된 강남 3구의 부동산 과열 논란. 지역민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네, 뉴스 보도 보셨습니다. 대표님, 이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이 도내에 벌써 2천 가구를 넘어섰다고요? 네, 준공후 미분양이 지금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1월 기준으로 해서 경남 전체 준공후 미분양이 2,032세대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 창원이 제일 많은데요. 788세대를 기록을 했고 창원 내에서도 진해 지역이 지금 425세대로 좀 상당 부분이 좀 몰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원 다음으로는 이제 거제시가 이제 258세대고요. 다음으로 김해, 사천 순으로 준공후 미분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미분양 수치를 이제 살펴보면은 1월 기준으로 해서 경남 전체가 5,2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창원이 이제 1,400여 세대로 역시나 이제 미분양이 제일 많은 지역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김해가 1,300건, 그리고 이제 사천, 거제, 양산 순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남에서도 이제 미분양이 많이 집중이 된 지역이 창원, 김해 이쪽 지역에 이제 좀 많이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공후 미분양이 전체 미분양 중에서도 788세대 정도이기 때문에 57%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높은 수준이 한 3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창원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제 의창구 북면에서 이제 좀 준공후 미분양이 이제 한 400세대 정도 있고 외에는 이제 다 진해에 있기 때문에 창원 내에서도 이제 도심지보다는 외곽 지역 쪽에 이제 미분양이나 준공후 미분양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비교적 최근에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시장 상황마다 이제 조금씩 다른데요. 2002년 정도에도
이제 경남의 미분양이 한 4천여 세대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줄어들다가 다시 2023년 이후부터 해서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현재까지 이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장기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갈수록 지역 경제에 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도내 2천 가구를 넘어섰고 그중에 절반 이상이 이제 창원을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실제 현장의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사실상 그 미분양 세대하고는 크게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미분양보다도 물론 미분양도 그 거래가 감소되다 보니까 미분양 사태가 오게 있는데요. 지금 사실상은 지금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원인이 더 크다고 봅니다. 특히나 고금리라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의 각종 그 규제 정책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경기가 침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 지난달에 그 1월 통계를 보면은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국에 약 38,322가구입니다. 22가구인데 이 중에서 경남이 2,680건입니다. 80건이고 전국 거래량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고 바로 앞달에 작년 12월과 대비를 해보면은 17.2%가 감소되었습니다. 거래가. 그 1년 전에 같은 기간에 보면은 19% 정도 감소됐어요. 약 20% 정도 감소됐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5년 평균을 또 따져보면은 29.6%가 감소되었습니다.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그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우리 중개 부동산 업계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지금 이사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들다 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교수님, 네. 저희가 뭐 거래 절벽 얘기도 했습니다만 악성 미분양 이게 경남만의 문제는 또 아니라는 얘기가 들려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미분양 문제는 그 분양 후에 팔리지 않는 아파트들 그리고 다 지어진데도 불구하고 입주를 못하고 있는 아파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악성 미분양 문제가 다른 때보다 상당히 좀 심각한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 악성 미분양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미분양 문제에 대한 그 주택 수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전국에 좀 팔리지 않는 미분양 아파트가 약 7만 호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이 7만 호 중에서 지방에서 차지하는 물량이 한 8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 시도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미분양을 난 지역은 경기도, 그리고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그리고 부산, 그리고 우리 경남. 요 영남권 지역에서 상당히 미분양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이 7만 호 정도 되는 미분양 아파트 숫자는 지난 2008년도에는 무려 17만 호 정도에 안 팔리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큰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의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심각한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것들도 도내 지역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11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2,000호 정도가 넘어섰는데 이 악성 미분양은 그 건설업계의 직격탄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잔금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건설사 경영에 상당한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결국 이 건설사들의 경영난으로 인한 부도는 우리 도내 지역의 경제와도 연관이 있고 또 각종 고용 창출로 인한 가계소득에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심각한 사항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단순히 부동산 경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다른 산업이나 경기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인 거군요. 근데 지방은 이렇게 미분양이 속출하는데 물론 최근에 부동산 규제나 정책들이 영향이 있겠지만 수도권 상황은 대표님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서울은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뭐 가격적인 부분하고 이제 뭐 미분양 수치적인 부분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이제 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2023년 1월 이제 대비해 가지고 전국의 이제 미분양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한 5,300여 세대 정도가 이제 전국적으로는 줄어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줄어든 미분양의 대부분이 서울 쪽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뭐 경남을 비롯한 이제 뭐 대구 이제 뭐 부산, 광주 이제 이러한 지방 지역들은 미분양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이제 또 보더라도 지금 이제 한국부동산원 이제 조사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경남은 2022년 7월 이후부터 해서 현재까지 3년째 계속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서울은 지금 11개월째 또 이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이제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었던 이제 한 3, 4개월 정도를 뭐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서울은 2년째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이제 요번에 서울에서 그 지난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를 하면서 서울과 지방에 벌어지던 격차가 요번 이제 규제 해제를 하면서 더 이제 벌어지는 이 효과를 이제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방과의 격차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한 달 만에 바꾸기는 했지만 네. 영향은 분명히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집값 얘기를 할 때면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느끼는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뭐 최근 들어서 주택 가격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 지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 지역의 주택 가격은 하락을 했고요.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 2년 동안만 보더라도 계속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서울의 최고가 거래를 보면은요,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국민평형, 즉 84제곱미터, 과거의 도량형인 33평짜리 아파트가 70억에 거래가 됐답니다. 불과 2달 전에 64억에 거래가 됐었는데 7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집안채 가격이 한두 달 사이에 몇 억씩이 올라가는 상태이고 우리 창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주택 가격이 일부 회복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 회복되는 주택 가격의 비율을 봤더니 한 몇천 정도 올라간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즉 몇 천이 올라갔고 서울은 몇 억이 한두 사이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봤어도 참 이 서울 수도권과 비교해서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더욱 큰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통계를 보면은요, 과거 10년치에는 지방의 평균적인 주택 가격을 갖고 있는 아파트 두 채를 팔게 되면은 서울의 평균적인 주택 가격에 해당되는 아파트 한 채를 샀었는데 네. 5년 전에는 세 채를 팔아야지만 서울의 평균적인 주택을 한 채를 샀고 최근에 발표되는 통계를 보면은 5채를 지방에 있는 아파트 무려 5채를 팔아야지만 서울에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것들은 그동안의 양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던 것들은 사실이지만 실제 통계로 증명된 것들은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예. 자산을 갖고 있는 지방 지역의 분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야 이게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 이렇게 심해졌구나.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 즉 우리 지방 지역을 위해서 무엇인가 정부가 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씁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원인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에 이렇게 미분양이 많은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앞에서도 설명드렸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역 미분양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 이유는 사실상 공급도 과다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도심 지역의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가 상당히 인기가 있고 분양이 잘 되고 그다음에 가격이 좀 오르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시외곽 지역의 신도시 지역에도 이제 아파트 공급이 시작되는 이러한 과다 공급 현상이 좀 일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사실상 주택 구매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구매를 하려고 하면은 대출이 어느 정도는 레버리지가 뒷받침이 되어져야 이게 가능한데 대출 규제를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이 주택 구매의 여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그 주택 구매를 하려고 하는 심리보다는 전월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부의 각종 세제 정책이 규제 정책으로 돌아선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의 원인도 같이 가속화되는 하는 원인이 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공급 과잉, 젊은 층의 구매력 부족, 대출 규제 이런 여러 가지를 언급해 주셨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분양이 이렇게 속출하고 많은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역적인 범위 내에서 이래 본다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입지와 비교해서 이제 분양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라고 이제 보는 이유는 일반 이제 수요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분양하는 아파트를 이제 계약을 할지 말지를 이제 선택을 하는 기준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와 비교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차이가 나느냐, 아니면은 향후에 이제 자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은 이 분양하는 아파트와 비교한 입지에 이제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서 금액 차이가 이제 어느 정도 벌어지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는데 이게 이제 미분양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비교를 했었을 때 가격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준공 후에까지 이제 미분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양을 하고 나서 통상적으로 한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이 한 3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3년 동안에도 미분양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분양 가격에 대한 책정 자체가 좀 높았다. 일단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입지적인 부분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세제적인 또 이제 부분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일단 현재 지금 이 분양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이제 분양권을 매입을 하더라도 이제 3주택 이상이 되면은 이제 지방에서도 취득세가 중과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중에 이제 2, 3년 뒤에 시장 상황을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분양을 이제 받게 받아서 되면은 세금을 취득세를 이제 또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분양 아파트를 이제 또 관심을 안 두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크게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이제 수도권 쪽으로 가는 것이 향후에는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2주택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한 주택은 뭐 창원에 거주를 하면서 내가 이제 똘똘한 한 채를 또 하겠지만 한 채를 더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서울 쪽으로 이제 가거나 아니면 개발 호재가 있는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부산의 해운대를 가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 합쳐서 이제 좀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는 원인이 네.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분의 의견에 공감하십니까? 예, 뭐 공감하면서도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 우리 지역 경제의 가구당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집을 살 만한 분들이 집 살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지역의 경우에는 이 무주택자 분들에 대한 비율이 한 10가구 중에 한 4가구 정도까지 아직까지는 그 주택 구매층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남아돈다는 것들은 집을 살 만한 돈이 없다. 그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통계 중에 하나가 PIR이라고 해서 내 소득의 1년치 내 소득을 몇 년을 모아야지만 집을 사느냐에 대한 통계인데요. 지금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한 10.2, 3배 정도, 그러니까 12년의 돈을 모아야지만 서울의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 우리 도내 지역 같은 경우는 한 6.04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6년 그러니까 정도. 6년치를 모아야 된다. 이 실제 청장년층 분들이 도내 지역에서 취업을 해서 6년 해당되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 우리 도내 지역에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상당히 큰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가구당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돈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지금처럼 집을 사지 않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무주택자분들이 10가구 중에 4가구가 아직 계시는데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실 텐데 집값이 최근 들어서 우리 도내 지역에 지금 수개월째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는 더 떨어지겠다. 그런데 지금 내가 돈도 없는데 더 떨어지는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분양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되는 이런 심리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을 했다. 세 번째는 과거처럼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층 중에 투자자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즉 2008년도에 미분양 아파트가 17만 채가 있었는데 17만 채의 아파트들이 2년 사이에 약 8만 채 정도가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이 있는 투자자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그것을 전세로 내놓거나 월세로 내놓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규제 완화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각종 세제 혜택을 뭐든지 다 줬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사면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다 깎아줬고요. 대출도 물론 지금과는 여건이 다르지만 대출도 상당히 풀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를 해줬었습니다. 그 정도로 투자자들의 이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많이 줬었는데 지금의 지금은 경우는 인센티브 차원은 떠나서 투자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다주택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그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거의 지금 투자자들이 움직이지 있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도내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네. 돈이 없다. 두 번째, 심리적으로 더 떨어질 네. 것이다라는 판단하는 것. 세 번째, 투자자들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물꼬를 막고 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도내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이렇게 사회적 문제화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께 추가적으로 더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대구,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이 악성 미분양이 유독 많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영남권에 집중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그건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공급 과잉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거 4, 5년 정도 전에 거꾸로 우리 지역, 영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그때 서울 수도권의 침체, 다른 지역의 침체에 대변되는 그런 개발 사업자들이 우리 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와서 개발 사업을 했다. 그래서 일시적인 공급 과잉에 대한 요인도 그 상당히 지금 같은 이 미분양 문제를 불러오는데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이 집중된 지방과 또 재정 상황이 취약한 중소 중견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4월 위기설이 확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련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경남 시공능력평가 2위였던 대저건설과 거래한 한 하도급 업체. 대저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반년이 되도록 공사 미수금 8억여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달의 인건비 1억 원을 빼고도 처리해야 할 자재비 등이 9억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올해 1분기 수주 건수가 한 건도 없는 데다 2분기 이후 수주도 불투명한 상황. IMF 때보다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올 들어 폐업한 경남의 종합건설업체 수는 3곳. 최근 3년 동안 한 해 1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PF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미분양과 미수금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과 건설 경기 침체를 이겨내지 못한 탓입니다. 건설업은 지역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공사 발주 확대 등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공사별로 분할 발주에서 지역 건설사의 수주 기회를 늘리고 지역 건설사의 하도급률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대표님, 지역 건설업계 상황이 실제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네, 이렇게 이제 미분양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건설 회사들이 이 수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했었을 때 분양률 자체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현금 흐름 자체가 상당히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무래도 이제 공급 감소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2022년도에 이제 경남의 주택 인허가 이제 받은 실적이 27,000세대 정도가 되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는 17,000여 세대 정도까지 이제 줄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파트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에는 한 지금 5,300여 세대 정도밖에 분양을 안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경남에서 분양하는 물량이 한 이제 인구 대비해 갖고 보면은 한 2만 2천여 세대 정도가 이제 분양을 해서 해마다 17,000에서 18,000여 세대 정도가 입주를 해야지만 경남의 이제 주택 시장이 안정화를 보이는데요. 이제 작년에 5,300여 세대를 이제 분양을 했으면은 이제 앞으로 2027년, 2028년이 되면은 그만큼 공급 부족 현상이 바로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악순환이 돼서 가격을 단기간에 이제 올리는 부작용으로 이제 또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지금 공급 자체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최근에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아무래도 폐업률 자체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이제 경남에서 3년간 폐업률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42개 건설 회사가 이제 지금 폐업을 했는데요. 지역 내에서도 이제 산업별 이렇게 이제 부도업률도 이제 또 살펴보면은 건설업이 거의 한 70~8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뭐 여러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다양한 이제 업종이 있지만 건설 분야가 지금 가장 침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건설 회사는
이제 운영에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언급해 주시기도 했습니다만 이 건설업은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효자 산업이기도 하니까 네. 이 건설사의 위기가 곧 지역 경제 위기로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예. 지금 우리나라 전체 산업 중에 부동산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된다라고 통계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그 주택 건설 산업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토목을 포함한 건설업입니다. 그 건설업의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한 15% 내외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건설업 자체는 이 상당한 고용 창출을 불러오고 더 나아가서 빠르게 고용 지표에 대한 개선 그리고 각종 지표에 대한 개선을 불러오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산업이 침체를 하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역 경제가 침체를 오는 이런 아주 상당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과거 정부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 부동산 산업을 좀 부양시켜서 다른 산업에까지 여파를 좀 미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쳤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도 지금 이렇게까지 건설업이 어려워질 것이다라고는 판단하지 못했지만 지금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각종 대책을 내놓으려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상당히 지방을 배려하고 있지 않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과거에 이 정도의 경기가 어려웠을 때 내놓았던 금융적인 그리고 세무적인 이러한 그 직접적이고 아주 강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다. 그리고 일부 정책을 내놨지만 현재 여야 간의 아주 상당한 대립, 그다음에 부동산을 둘러싼 정책 기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높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 실행이 안 되는 정책도 많이 나와져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규제를 조금 더 풀어줘야 한다는 쪽의 입장이신 거군요. 예, 뭐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사람도 모이고 돈도 모이는 상황이지만 지방 지역의 경우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건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지표가 11년 만에 최대다, 네. 몇 년 만에 최대다, 악성 미분양이 최고다, 건설사 부도가 났는데 지방에서 80%가 났다. 이런 지표가 나오는 거로 봐서는 상당히 정부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는 지방이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어려움도 일부 있습니다.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그렇죠. 것들, 그다음에 또 건설사를 도와줄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와 같은 문제점을 불러일으켜서 또 많은 세금을 써서 건설업을 부양시키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긴 하지만 네. 조금 더 강하고 직접적인 그런 규제 완화를 최소한 지방 지역에만이라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교수님, 정부가 이런 악성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관련 대책을 또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가장 최근에 나왔던 대책이 2월 19일 날 나온 219 대책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악성 미분양 3,000채를 사드리겠다. 그런데 이 대책이 일단은 물량 자체가 너무 적다. 그리고 그 분양 가격의 80%로 사드리겠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건설사들이 과연 이 조건에 응하겠느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일부 있긴 하지만 없는 대책보다는 낫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도내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역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간접적인 대책들이 나왔는데 그린벨트를 풀어서 우리 특히 도내 지역 같은 경우는 창원시 진해구 쪽에 그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가지고 각종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나왔고요.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김해, 장유, 그다음에 양산 쪽에 노후계획도시를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결국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대책이 나왔고요. 세 번째는 건설업자 분들께서 직접 시행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책임 준공이라든지 각종 PF와 관련된 개선책이 일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 지방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시장의 어려움은요. 상당히 과거에 비교해서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만이라도 금융, 세제 측면에서의 직접적인 그런 대책들이 네.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대책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정부가 여러 악성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말씀하신 대로 경남 등 비수도권에서는 이것만으로 역부족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침체된 건설 경기 대책으로 내놓은 핵심은 악성 미분양 매입입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기준 7만 173가구.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2만 1,480가구에 비해 3,000가구 매입 규모는 턱없이 적습니다. 침체한 지역 건설 경기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세제 혜택도 마찬가지.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던 2013년 당시 정부가 꺼낸 양도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 같은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구매자의 자금 부담도 낮춰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오는 7월 예정인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3단계 시행에서 비수도권은 빼달라는 주장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에도 지역 주택 시장이 악화된 것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따라 시중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별화한 주택정책 이원화 정책 요구를 위해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LH가 지방 악성 미분양 3,000호 사들이게 하고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는 리츠를 조속히 출시하겠다라는 대책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이거 실효성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사실상 그 LH에서 3,000세대를 사들린다는 것 자체도 이게 3,00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미분양 주택에 아주 미미합니다. 사실상 미미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CR 리처사를 뭐 이렇게 3월 중에 이렇게 뭐 한다고 했는데 전혀 지금 반응이 없거든요. 아직까지 반응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상 이것만 가지고는 미분양 사태를 이렇게 충분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못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차라리 이걸 병행해서 좀 더 세대를 늘린다든지, 그죠? 세대를 늘린다. 안 그러면은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LH사가 그 공공임대를 할 수 있는 세대를 좀 더 늘려가지고 좀 구매를 해서 임대 공급을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본다든지, 또 안 그러면은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용으로 이렇게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이러한 방안을 좀 마련해서 이렇게 민간 임대 사업자가 이러한 미분양 주택을 매입을 해서 임대를 놓고 네. 그다음 나중에 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면 자기도 또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도 좀 필요하고요. 시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단편하게 뭐 3,000세대만 사들인다고 해서 미미하다. 전혀 그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정부에서 지금 해마다 이제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이 부양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뭐 이제 또 정부하고 또 이제 뭐 여야 간에 이제 또 이 제대로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내놓는 이러한 대책들이 계속 이제 그냥 공년불로 이제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3년 정도 나오고 있는 대책들을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시장을 이제 살리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시장에는 이제 또 뭐 공급자도 있고 수요자도 있고 또 이제 또 중간 또 이제 매개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이 건설회사라든지 이러한 그 공급자 중심으로 대책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안 움직이고 있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이 악성 미분양을 뭐 3,000호 매입하는 것도 전체 물량 중에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뭐 경남에서 이렇게 이제 뭐 매입을 할 수 있는 물량이 10%니까 경남 전체에서 1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주 이제 뭐 미미한 정도 수준이고 일단 또 이제 CR 리츠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 예전에는 그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 리츠를 이렇게 이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그 자금 환수가 이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이제 LH에서 이제 뭐 매입 약정을 해주고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그 정도 단계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더 악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이제 뭐 LH를 통해 가지고 매입 약정까지 해주는 이제 이런 대책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 나오는 대책들은 이 시장이 활성화가 되기 위한 한 60% 70% 정도 대책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본격적인 이제 좀 반응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대책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관련된 이제 세제 관련 법 개정안들 잇따라 발의됐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정부가 정부 정책의 기조대로 움직일 수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 지금 이렇게 뭐 탄핵 정국이 아니더라도 여야 간의 그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각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탄핵 국면까지 겹치다 보니까는 상당히 좀 어려워졌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까지의 대책을 봤을 때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대책을 내놨고 그 내놓은 대책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좀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그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 지금 국회나 그다음에 정치가를 좀 그 설득하려는 노력들을 필요로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방 지역의 어려움을 아주 많이 깨닫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 정도로 지방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직접적인 그러한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를 설득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발의는 해놓는데 그 다음에 어떤 움직임은 없네. 그냥 던져놓는 상태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혼란에 빠져 계실 텐데 네. 이거 시행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예. 그런 법 발의 그다음에 국회 통과를 통해서 실행이 되는 것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인 문제이고요. 네. 또 지금 상속세 개편안도 정부가 내놨는데 그것 또한 지금 내놓기만 했지 전혀 어떤 국회 간의 움직임을 통해서 실행을 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안타까운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당을 중심으로는 지방 다주택 중과세 폐지안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지방에 있는 주택을 사게 되면은 주택세 포함시키지 말자. 네. 그래서 재산세,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자라는 얘기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예전부터 많이 저도 주장을 했던 바입니다. 즉 지방에 1억짜리 두 채를 갖고 계신 분은 다주택자이고 서울에 10억, 20억짜리 전세를 살거나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은 1주택자입니다. 이분들이 소득 대비 납부하는 세금을 따지면 우리 지역에 1억짜리 두 채 갖고 계신 분이 소득 대비 납부하는 세금이 더 큽니다. 비율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효세율이라고 하는데 실효세율이 주택수로 따지다 보니까는 싼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시는 지방의 다주택자들이 훨씬 불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주택수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가격을 가지고 부과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저 또한 이 주택 가격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자는 얘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지방의 다주택자뿐만이 아니라 이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 과거처럼 좀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렇게 되면 소위 부동산의 큰손이라 하는 사람들이 지방의 부동산을 쇼핑하듯이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사실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 일단 위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런 네. 사례들이 또 과거에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예. 지금 현재 뭐 제가 통계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창원이나 경남이란 주요 지역 도심지 같은 경우에도 요 몇 년 전에만 하도 외부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그 외부인들이 투자를 한 경험이 있고요. 저도 그런 투자를 안내를 해본 경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느 정도 시기가 되어져서 주택이 하락할 시기쯤 되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주택 가격을 올려놓고 빠져나가버리고 그러면 그 주택을 산 실수요자인 지방 주민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보면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리고 가격이 또 내려버리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그런 그 양상도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만약에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한다고 한다면은 기존에는 그러한 정책보다는 사실상 외지인들이 지방 그 주택을 이렇게 쭈쭈비 하듯이 네. 투자를 못하게 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안을 마련해보는 것도 방법이 괜찮지 될수 않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건 덧붙이실 거 있으십니까? 교수님 네, 말씀하시겠어요? 일단은 지금 지방의 주택 수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폐지를 비롯해서 주택 수에 대한 산정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은 일시적으로는 서울의 일부 투기적인 활동을 하신 분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우리 지역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굳이 지방에 내려와서 주택을 살 필요 뭐 있겠는가? 똘똘한 한 채 사는 분들이 그럼 똘똘한 한 채를 더 사자라고 하면 그게 어디겠는가? 앞으로는 집 살 사람도 없어지고 집 살 돈도 없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 그다음에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봤을 때는 우리 지방 지역에까지 내려와서 투기적인 활동을 하려는 분들의 숫자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 도내 지역에서도 뭐 창원 일부 지역을 비롯해서 아주 인기 주거 지역의 일부는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투기적인 폐해가 나타나기보다는 그 지방의 다주택자 분들이 각종 세금 혜택을 봐서 조금 건전한 부동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원활한 그런 그 투자자들을 육성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네.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주택 정책 권한을 지방에 넘겨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요.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역의 이 미분양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꼭 필요한 대책 하나를 꼽으라면 뭐이겠습니까? 먼저 위원님. 저는 앞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지만 저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가 먼저 급선무라고 봅니다. 뭐 금리 해제도 좀 병행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요. 하나를 찝으라 한다면은 업계에서도 사실상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그다음에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지금 유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취득세 중과가 상당히 많은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도 사실상 다주택자 중과세를 해제하는 것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여당에서 그러한 발표를 할 때도 상당히 크게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뭐 현장에 내려오기까지는 실효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도 좀 회의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상. 알겠습니다. 대표님 가장 중요한 대책 혹은 정책 뭐가 네. 있을까요? 저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과를 이제 하는 것을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중과하고 있는 이 대책들은 사실상 1주택자들을 위한 똘똘한 한 채를 위한 이제 맞춤형 전략이기 때문에 이게 노후 아파트라든지 지역적으로 가격 격차를 더 벌려서 상실감만 더 키우는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로 예. 대출 규제를 좀 완화를 대출 규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가계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집을 살 때 이제 주거 사다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봤었을 때 1주택자라든지 이제 갈아타기 하는 이제 실수요자들을 위한 이제 뭐 대출 규제 부분을 이제 DSR을 좀 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디딤돌 대출 자체를 좀 이제 이율을 더 낮춘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대출적인 부분도 같이 보완이 되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위원님은 이제 중과세 폐지 얘기해 주셨고 대출 규제 완화 대표님 얘기해 주셨어요. 네. 교수님 한 가지 대책 꼽아 주신다면요. 예, 저는 과거에 미분양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을 때 나왔던 그 투자자들 측면에서의 규제 완화, 즉 건전한 투자자들을 육성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부동산 부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상당히 경외시했었던 투자자들인데요. 지금 이 투자자들이 미분양 아파트 또는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전세 물량을 내놓든지 월세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년 이후부터 도내 지역의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하면서 전세 가격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과거 정부에 썼었지만 또 최근 들어서 사회적인 어떤 인식 차이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건전한 목적에서의 투자자를 육성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 지원, 세제 혜택을 줘서 임대사업자를 육성한다든지 또는 그 전세 물건을
많이 늘리게 하는 이러한 건전한 투자자들의 육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어떤 심리적인 여론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달랠 필요도 있겠네요.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분양은 네모이다. 이 네모를 채워주시면 되겠는데요. 미분양은 네모이다. 위원님 채워주시겠습니까? 각종 규제 철폐다. 지금 현재는 사실상 보면은 지금은 그 경기가 후퇴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규제를 이렇게 유지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규제를 철폐를 해서 경기 부양책으로 이렇게 들어가야만 미분 주택도 해소가 될 것이고 지방에 있는 부동산 경기도 좀 살아나야 될 그러한 국면을 맞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표님 미분양은 네모이다. 네, 저는 어깨 위에 올려져 있는 이제 안 보이는 짐과 같다. 예,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지역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제 이 건설 이 부동산 시장의 이제 활성화라고 하는 게 지역 내에 이제 또 활성화가 이제 또 맞닥뜨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단기적으로 이제 고용을 이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제 창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또 이제 이바지를 하는 이제 기여도도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지역 경제는 더 침체가 되기 때문에 한시 빠르게 이제 짐을 내려놓는 방안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미분양은 네모이다. 네, 우리 지역의 지역 경제의 거울이다. 네. 결국은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일개 건설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 더 나아가서 국가 경제의 하나의 모습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나타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미분양은 우리 지역 경제의 거울이다라고 꼽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세 분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준공후 미분양 2,000호,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집을 팔지 못해서 무너지는 지역 건설사, 일터를 잃는 노동자들, 그리고 지역 경제 침체까지.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은 KBS 뉴스 경남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